자, 여러분들 오늘 중요한 신호가 떴어요. 안 그래도 FOMC를 앞두고 변곡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최근에 너무 랠리를 달린 건 아닐까, 반도체도 달려가고 2차전지도 달리고 지금 너무 좋은데 마음 한구석에서 사실 좀 불안감이 있는 것도 맞았거든요. 랠리는 좋은데 이게 이렇게까지 갈 일인가? 갸우뚱하게 만드는 좀 최근에 랠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그냥 숏 포지션의 물량들을 잡아먹기 위한 수급적인 논리로 좀 올라가는 게 아닐까. 마치 금리 동결과 FOMC는 그냥 하나의 명분일 뿐 그냥 수급상의 논리로 그냥 계속 지금까지 매수의 롱 포지션이 계속 이긴 싸움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중요한 시그널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현재 코스닥이 마이너스 3% 가까이 지금 하락이 나와주고 있어요. 현재 촬영 시간이 2시 20분 정도 된 시간인데, 오늘 오전 출발에는 거의 900포인트 가까이 터치를 하다가 갑자기 2차전지가 크게 꺾이기 시작하면서, 분봉상에서 2차전지가 꺾이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하루 종일 원웨이 하락이 나오면서 2시가 넘어가면서 그 상승폭을 가파르게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을 이렇게 크게 미는 이유는 2차전지겠죠? 2차전지를 보면 에코프로가 고점은 거의 79만원, 80만원 가까이 터치가 나왔었는데, 80만원 근처면은 이전에 2번이나 찍었던 요 고점이죠? 이때 80만 2천원을 찍었었고, 요 당시에는 거의 딱 79만 2천원인가요? 그 정도 딱 찍었고, 오늘 딱 79만원 찍었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바로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다시 요 밑꼬리를 잡아먹으면서 상승 추세를 돌리는 또 이런 모습이 나와주지 않는다면은 정말 단기 고점에서 나올 수 있는 패턴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 에코프로 BM도 오늘 무려 7% 정도 마이너스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갑자기 왜 이러느냐? 그냥 많이 올라서 하락을 하는 거냐? 저도 한번 뉴스를 찾아보니까 꼭 이것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근데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간단하게 제가 한번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바이든 정부가 중국의 배터리를 부분적으로 승인을 한다라는 좀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미국 정부가 중국 양극재 공장을 최종 승인한 뉴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2차전지 쪽에 랠리가 갔던 이유가 뭐죠? 중국 쪽 IRA 법안 때문에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고 우리나라의 양극재 회사들이 다 씹어먹겠다라는 논리로 간 건데, 좀 부분적으로 승인하려고 하는 지금 미국 정부의 스탠스가 나오기 시작했고, 마치 이것이 중국 배터리에 대해서 뭔가 부분적 허용으로 비칠 수 있는 뭐 그런 모습들이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혹시 이런 중국 쪽의 양극재가 좀 더 점유율을 올리지 않을까? 뭐 이런 좀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뭐 2차전지에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래봤자 중국 쪽 양극재는 우리나라의 양극재 기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저렇게 해봤자 결국에 우리나라가 다 먹을 거다 라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뉴스가 당연히 뭐 단기 악재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죠. 미국 내 생산 고집에서 범위를 넓히면서 슬금슬금 좀 더 확대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투자 심리에 안 좋은 영향을 준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꼭 저 뉴스가 아니더라도 단기 이런 매물대 근처 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사실상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구간이었어요. 저는 사실 30만원 살짝 터치 나와주면은 그때 숏을 해볼까 이렇게 고민도 하기도 했지만, 저의 기회를 주지 않고 오늘 이제 하락이 나와줬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기에서 다시 과대 낙폭을 잡을지, 오히려 반등이 나올 때 숏을 할지 뭐 개인적으로 고민이 되기도 하고, 제가 원하는 흐름이나 패턴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냥 뭐 관망하면서 보내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수 상황으로 봤을 때 내가 꼭 뭐 2차전지 관련된 플레이를 포지션을 잡지 않더라도 조금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게 코스닥이잖아요. 코스닥인데, 자,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자, 이번 요 하락을 다시 빠른 시간 안에 회복하는 모습이 나와주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흔히 이거를 이제 이렇게 고점을 낮추는 쌍붕의 형태가 나왔다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빠르게 회복이 안 된다? 그럼 다시 맞고 하락하고 추세가 다시 하방으로 돌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줄 수가 있다. 마침 공교롭게도 FOMC 금리 동결에 대한 결과가 앞두고 있죠. 내일 새벽에 아마 결과가 나올 텐데, 동결이 아마 지금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랠리가 나온 이유가 사실상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야. 그러면 동결이 딱 되고 나면은 보통 이게 어떻게 받아들이죠? 재료 소멸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지금까지 다 선반영을 했고, 잠깐만 지금까지 많이 올랐으니까 그럼 이제 조정이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우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심리들이 오늘 복합적으로 좀 더 빠르게 적용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오늘 간밤에 또 미국장을 물론 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만큼 사실상 차익 실현에 뛰어드는 투자자들이 많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2차전지 쪽 악재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좀 꺾이는 모습이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게 좀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후에 지금까지 달린 게 뭐였죠? 반도체, 2차전지, 뭐 리튬 이런 애들만 계속 랠리를 가고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는 뭐 엔터나 몇몇 건설기계 쪽도 나쁘진 않았죠. 근데 FOMC를 기점으로 판이 다시 깔릴 것 같아요. 주도주가 좀 바뀔 확률이 높다는 거죠. 새로운 개별주 장세나 테마주 장세 또는 어떤 특정한 또 섹터가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시장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FOMC 기점으로 반도체나 2차전지가 단기적으로 꺾이기 시작한다면 새롭게 주도주가 될 만한 그런 종목이나 섹터를 지금 물세게 들어가겠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수업을 바라보는 전략이라면은 당연히 근데 지금까지 너무 랠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대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 정도는 당연히 노릴만 하겠죠. 뭐 반도체나 2차전지나. 하지만 또 새로운 주도주에 대해서도 그 후보군에 대해서 계속 이제는 찾아볼 시기가 되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쪽에서 이제 막 물색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차트들을 쭉 둘러보고 혹시 FOMC 이후에 충분히 중요할 만한 이런 구간이나 자금들이 새롭게 이동하는 그런 흔적들이 만약에 보인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런 흐름들이 나왔으니까 일단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초보자분들은 최근에 워낙 또 쉽게 수익을 주는 좀 장세이기도 했고 랠리가 나왔던 시장에서 너무 익숙해져 버리면은 단기 하락파도 잠깐만 맞아도 많이 아파요. 지금까지 먹었던 거 5월달 6월달 잘 차곡차곡 수익 쌓아놨던 거 한번 하락파동 잠깐만 잘못 맞으면요 그거 다 뱉어내고 정신 못 차릴 수가 있고 오히려 내동매매로 연결되면서 다 뱉어내고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데까지 일주일도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빠르면 하루 이틀이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중요한 변곡점이 나왔다 싶을 때는 일단은 사리고 좀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수익을 좀 지키고 다시 새롭게 종목의 옥석이 가려지는 그런 흔적들을 차분하게 찾아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당연히 틀릴 수도 있겠죠. 만약에 틀리게 되려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이런 하락폭을 하루 이틀 만에 다시 한 번에 회복하는 흐름, 이런 흐름들이 나와준다면은 그냥 잠깐 반짝 나오는 차익 실현의 흐름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면서 다시 기존의 주도주나 기존의 매매 전략을 고수해도 되는데, 뭔가 빌빌대고 회복하지 못하고 반등 나오려고 하면 다시 오히려 추가 하락이 나와준다. 그러면은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분간 발톱을 숨기고 다음 전략, 다음 수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요. 소중한 계좌 잘 지키시고 기회는 계속 오니까 뭐 이번 하락으로 뭐 세상이 끝났네 뭐 이런 오버할 필요는 절대 없고, 이거 끝나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강력한 주도주들, 개별주들, 테마주들 나오니까요. 그때를 또 차분하게 기다리면 좋은 기회 잡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상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근데 시장 빠진 원인이 주가주가 되시는데 그 종목 뭐가 빠졌는데? 거의 산업, 거의 금속, 이런 애들은 나노 제품, 주가 조작에 대한 이슈가 또 나온 것 같은데 CFD는 아닌 것 같고, 종목들을 봤을 때는 거래량이 별로 없는 종목들, 시가총액도 비슷한 수법이네. 거래량 없고 유통 주식수 없고 그런 종목들 가지고 장난친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투자 심리가 확 꺾일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아무튼 여기까지